네, 이번 주는 어느 쪽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슈부터 먼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관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미증시가 또 지난 거래일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외의 다른 권한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고강도 관세를 다시 복원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모멘텀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또 자사주 의무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담고 있었던 관련주들, 보험주 그리고 증권주들, 한화손해보험이나 한화생명 그리고 많은 증권주들까지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새롭게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한데 전반적인 중심 설정해 주시죠. 결론은 저는 이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한다.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국 증시는 이걸 무시하고 오히려 반도체 관련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쪽 급등을 했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 이게 법사위 통과됐는데 저희들이 설날 이전에 2월 12일 날 요 이슈를 다뤄서 공청회에서 이게 그 3차 상법 개정안 부분들이 공청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험주들이 2월 20일 지난주 금요일 날 일제히 상한가를 쳤습니다. 맞아요. 상한가 치면서 저희가 말했던 한화손해보험도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51% 올라갔죠. 만약에 샀더라면 내가 10억 투자했다 그러면 5억 1천만 원 번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쵸. 자 그러면 다음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를 왜 제가 문제 안 된다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엄포했지 않습니까?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150일이고 만약에 지나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상호관세를 매겨서 과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냐? 아닙니다.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줄어들었지만 멕시코나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한국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했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그 유권자들을 정치적 감정을 거느리는 어떤 터치하는 거지 실질적인 건 없다. 결국은 중요한 거 뭘까요?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경기 동향이죠. 어떻게 지금 현재 전 세계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이 뭔가 바로 AI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관세 이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저는 두 개를 주목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죠. 테러다인. 자, 네. AI를 검색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인가? 이게 중요하게. 테러다인은 뭐가 중요하죠? 여기 AI 수요에서 엔비디아에 걸맞는 HBM이 불량품이 없나 있는가를 검사하는 건데 주가가 계속 신고점을 치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자,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다 HBM을 필요한 회사들한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 과감하게 삼성전자 올해 이익 전망치를 영업이익 264조.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요게 나온다면 뭡니까? 엔비디아보다 많은 미국의 빅테크도 많은 가장 영업이익을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1100조가 싸는 거죠. 저는 2000조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189조. 그러면 이 정도는 뭡니까? 역시 미국의 애플 다음으로 이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1000조가 안 돼요. 너무나 싸다. 저는 따라서 또 더군다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잘 나가고 있죠. 이 회사를 주목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반도체를 이제 앞으로 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를 먼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때 엔비디아를 볼 게 아니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테러다인 이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증시는 반도체보다 세게 한 게 뭐였습니까? 보험주. 증권주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걸 설날 이전에 엄청나게 매우 강조드려서 박병주 매니저가 유일하게 강조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자 그래서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돼가지고 그렇다면 자사주 신규 취득한 건 1년에 소각을 해야 되고 기존에 그 18개월 안에 그리고 지금 이거를 주주총회 때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이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배당 분리 과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속세 개편안입니다. 즉 세 개가 맞물려서 움직이게 됐을 때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 구조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넘어오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관련주를 또 한 종목 저걸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계속 채널 고정하시면 지주회사 관련 준비했으니까요. 좋은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이 증권주, 보험주 급등하기 전에 이 시간이 이슈 그리고 종목 시간을 통해서 미리 또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죠. 오늘도 그래서 늦지 않은 종목 어딜지 수혜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지주사 안에서 주인공 어디로 찾아보면 좋을까요? 바로 GS가 되겠습니다. GS요. 자, GS 이 종목을 작년 11월 달도 저희들이 들고 왔어요. 근데 주가가 올랐죠. 올랐지만 또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7조입니다. 7조. 근데 매출액이 25조. 자, 우리 코스피가 지금 5,600에서 6,000을 가고 있는데 왜 너는 아직까지도 자기 매출액을 뭐 많이 못 따라가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내용 우리가 준비한 그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요, 항상 실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사태를 보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의 매출액을 보면 25조예요. 시가총액이 7조죠. 자, 우리 그 웬만한 종목들은 매출액을 넘어서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3조입니다.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은 곱하기 10을 하니까 30조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주회 같은 경우는 사업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더라도 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거죠. 배당 수익률이 4.2%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GS처럼 훌륭한 회사가 네. 배당을 이 정도로 준다면 배당 분리 과세가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굳이요 우리가 부동산 1조짜리 투자한다 합시다. 요즘에 부동산 수익률이 2%도 안 넘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요 회사를 산대. 그리고 더군다나 배당 분리 과세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부분을 잘 따라서 하면 세금 감면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회사를 사는 게 좋을 거고 더군다나 이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뭡니까 자사주 소각까지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GS 여전히 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부분을 사업을 하고 있나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말씀드렸고 제가 요 준비한 사진 지배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접해가 됐나 한눈에 아실 거예요. 여기서 제일 대장이죠. 다 거느리고 있어요. 지분을. 그러면 여기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에너지 부분이죠. GS 칼텍스는 다 아시죠. 각 전국에 깔려있는 주유소. 자, 거기 주유소 휘발유도 팔고 거기서 현금 착출이 바로바로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회사가 호텔업 GS ENL 통해서 호텔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유통, GS 우리가 리테일 있지 않습니까? 유통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전소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눈에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렇네요. 지금 자기 매출액이 25조인데 시가총액이 7조면 싸다라는 거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GS도 주가 흐름이 좋기도 하죠. 기관에서 좀 연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던데 지금 차트 어떻게 보면 될지 가격 전략도 함께 한번 세워주세요. 제가 연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대규모 투자가들이 GX는 무겁다고 생각하시는데 연봉은 지금 보시면은요. 볼린저 밴드를 뚫었어요. 20년 만에 뚫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제는 GS가 주가가 올라가도록 표준 편차 값이 윗방향으로 방향을 20년 만에 틀었다는 말이에요. 즉 모양이 악의 뷰를 이제 연봉에서 타고 있겠습니까? 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코스피는 요 자리를 지금 10만 원대를 훨씬 뛰어넘었죠. 그냥 우리가 비교하도록 코스피하고 비교한다면 GS는 15만 원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자 지주회사 그리고 또 배당 분리 과세 또 자사주소가 이런 부분까지 맞물린다면 네. 더군다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위에 막 올라탄 GS였고요. 가격 전략 바로 세워주세요, 이사님. 자, 가격 전략은 75,70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그 7% 이익권이 81,0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87,000원, 손절가는 48,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리뷰 시간 통해서 담고 있는 종목 간략하게 전략 세워볼 텐데요. 1월 9일에 매수했던 주성 엔지니어링 오랜만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4만 원까지 달성,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새 70%에 육박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 이제 1월 말부터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을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나서 다시 69% 갔습니다. 대단한 수익이죠. 만약에 이 종목을 샀더라면 내가 요 시가총액 이 종목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100억 샀다. 그러면 6,900억을 번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더군다나 이 회사는 어떻게 장점이냐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위엔화가 강세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자기들이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주성 장비를 많이 쓸 것이고 더군다나 결제를 달러로 하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니까 네. 이중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얼마로 보세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살포시 더 얹어서 6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성 엔지니어링 3차 목표가 6만 원까지 상방 열어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원전에서 가져와 주셨네요. 바로 G2 파워입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이름이 참 멋져요. 자, 그럼 이 종목의 실적 포인트를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전망이 되어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직접 포인트를 보면요. 23년에 적자에서 24년에 흑자로 전환되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건 요것보다는 이거죠. 왜? 주식은 미래를 보고 가는 거니까 올해 매출액은 993억, 영업이익이 111억, 그 다음에 순이익도 96억대로서 탄탄한 이익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가?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전반이라는 이게 주력인데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이죠. 그러면 수배 전반은 뭡니까? 이게 전력을 쏠 때 고압을 저압으로 낮추는 거예요. 주로 광급 검사를 이제 수주를 주로 따는 건데 따라서 여기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1위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주목한 게 뭡니까? 지금 ESS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43조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책 사업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ESS 관련주 주가가 많이 갔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뭐 할까요? ESS 저장 장치에 열이 많이 나요. 그 열을 했을 때 그 열을 식혀주는 특수 기름을 사용해 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액침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열을 식혀주는 건데 그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요구가 있죠. 액침 냉각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원전도 하느냐? 하고 있죠. 네. 자, 원전을 우리나라 신한울 원전 발전소죠. 거기서 배전반에 관해서 430억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할 때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 전반적으로 사업을 아우르고 있는 G2파워가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원전주 흐름도 최근에 상당히 좋죠. G2파워가 근데 지난 거래 이래 두 자릿수 급등세가 보였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병주 매니저 종목은 요즘에 그냥 들고 오면 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볼린저 밴드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 입속으로 들어오면 주가가 안 가죠. 네. 절대 안 갑니다. 월봉에서 막 뚫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왠지 신기하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서도 이제 볼린저 밴드 입속으로 들어오면 안 가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입이 양쪽으로 악어 입처럼 이렇게 벌어질 때 그럴 때는 탄력이 좋을 때 그때 이제 들고 오니까 주가가 중고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보험주도 그런 상황이었고 일봉에서도 이제 볼린저 밴드를 뚫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 재료가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매수가 범위는 1,880원 혹은 시가 매수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7% 이권이 1,650원, 2차 목표가는 15% 이권이 12,500원, 12,500원,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번 한 주 출발 기분 좋게 하고 싶으신 분들, 더 많은 종목 궁금하신 분들 오늘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박병주 매니저가 한화생명을 4,130원에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오자 하는 반부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MBN골드 박병규 밴드라고 검색하시고요. 아침 8시 무료방송에서 바로 하면서 증권주, 보험주,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탄탄한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